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고속도로 졸음 쉼터. 아마 그때가 작년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27살에 직장을 다니며 제 일에 만족을 느끼던 저는 한창 지방 출장을 자주 나갔었지요. 매일매일이 필요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방 출장을 갔었습니다. 지방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조금 늦은 시간에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말 운전하기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지만 일단 집에 가야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지라 하루라도 집을 비우면 많이 혼나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서울에 뻗어있는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어서 집에 도착해 씻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절반도 채 오지 못하고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이상하리만큼 안개마저 짙게 껴버렸습니다. 안개등을 켜고 상향등을 켜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더군요. 그렇게 5분쯤 갔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 하더군요. 순간이나마 정신줄을 놓은 것 마냥 어질한게 고속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은 채 제 손을 축축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 뒤로 약 30분간 두통과 어지러움이 시달렸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가까운 졸음 쉼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귀신같이 전방 500m에 졸음 쉼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뜨길래 잘 됐다 싶어 서둘러 졸음 쉼터로 향했습니다. 졸음 쉼터를 향하는 내내 아버지께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는 몰라 계속해서 고민이 되더군요. 하지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앞에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휑한 졸음 쉼터에 들어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차라고는 오로지 제 차뿐이더군요. 괜시리 옥사간 생각이 들어 우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아버지께 혼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시에 누구든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리고 통화 버튼을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핸드폰 스피커가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호가 좀 늦게 가는가 보다 하고 잠시 기다렸지만 20여 초가 지날 때까지 전화를 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죠. 완벽하게 어두워진 하늘, 짙게 낀 안개, 불빛 하나 없는 쉼터, 구름에 가려진 달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자윤과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해서 저는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시트에 앉자마자 저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눕는 순간 트렁크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괜시리 무서운 마음에 차 문을 잠그고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로만 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잘못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노크 소리 때문인지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요. 다행입니다. 이번엔 신호가 가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받길 빌며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눈물도 조금 흘린 것 같네요.
신호가 가는 중 아까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나더군요. 정말 오싹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트렁키를 내려치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전화기를 떼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눈동자만 움직여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없다는 안도감과 소리의 근원에 대한 공포는 저에게 패닉 상태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울어버릴 것만 같았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희영아, 어디쯤 오고 있냐? 아빠, 예,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곧장 오질 않고 왜? 아, 저 그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그럼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운전석 문고리를 잡았다가 아까 들었던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그래? 그럼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